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26일에 명단을 발표했고요. 어제가 사실상 활동 첫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본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는 일부 보도가 됐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어제가 첫날이었고, 그리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대사면, 이걸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SBS, 딴 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더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신문 방송을 보면 인요한이라는 이름 석자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주장이 잘 뜯어보면 결코 앞으로 간단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러 인터뷰 내용의 요지,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결정권은 없다. 그러나 제 개인 철학은 생각이 달라도 만나는 것이다.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히 외부에 대한 외교 정책은 크게 헐뜯을 게 없다. 저는 눈을 까고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나 국내 정치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조금 달라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두이중의 쓴소리죠. 구체성은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이게 더 화제일 수가 있고 논란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TK, PK 스타는 서울에 와라, 이런 얘기죠. 서울로 출마해라. 서울이라는 게 수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주호영 의원도 스타들 아닌가?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친윤계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국가와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알 거다. 일종의 위협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골자입니다. 각 신문, 방송 이런 데의 인터뷰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걸 지금 전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치열한 찬반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아마 그냥 제가 추정컨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왜 만나느냐? 피고인인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그런 게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에 대한 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성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 그 징계 잘했다. 맨날 내부 총질이나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인용한 혁신위원회가 아니다, 사면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이 비슷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물론 저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또 당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서 해라. 이 얘기는 앞으로 친윤계의 역할이나 아니면 친윤계의 예를 들어서 이선 후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여러 가지의 주장은, 이 주장의 원천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이준석 징계, 이거는 친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총질 문자 했다가, 그리고 체리 따봉 이거 문자 했다가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서 어찌 보면 좀 상황이 우스워졌는데,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대사면하자, 되돌리자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정책 뒤집기라고 할 수 있죠. 치받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김재원 징계,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대사면하자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 잘못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 통합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김기현 대표로서는 불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만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런 주장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는데,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과감하게 이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왜냐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내로 운명이 결판날 것이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한참 동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의 요청, 요구 뭐 이런 거를 그냥 뭉개버릴 정도의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의 요구라도 내가 이건 국민의힘을 위해서 받아줄 수가 없어, 이런 결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혁신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는 그게 없을 것이다 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왜?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체제 2기 이거의 일환으로서 선택한 게 인요한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한테 뭔가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도 아마 취재가 잘 안 될 겁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케이를 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됐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자, 내가 혁신위원장 되기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된 이상 나는 이 당을 위해서 뭘 할 거야 라고 결기를 보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거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기를 가지고 집권당이든 뭐 야당이든 수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권력자의 수사, 그 당시 권력자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국민적 평가를 받아서 오늘날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지만 그 임명 취지나 김기현 대표의 트랙을 과감하게 깨고 본인이 국민 앞으로 다가간다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근데 시한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하나하나의 이슈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어찌 보면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사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본인이 굉장히 불편함을 얘기해가면서, 아니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엉뚱하게 마치 뭐 시혜를 베풀듯이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불만. 저는 일종의 뭐 투정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준석의 이런 투정은요, 지금 인요한 혁신호가 나아가는데 별 변수가 안 됩니다. 왜 변수가 안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문제를 꺼내 들었을 때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과감하게 치고 나갔죠. 그건 뭘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보고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느냐? 외연 확장이죠.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중도를 포함하는 중도를 겨냥했다는 걸 제목으로 다룬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면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국민의힘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 못할 수도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홍준표 뭐 다 끌어안고 내부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연으로 나가야 된다. 그 첫 번째 1호가 대사면이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반대가 더 많을지 몰라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지자뿐만 아니고 중도를 겨냥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의 반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여기서 지금 그동안 뭐 1년 넘게 뭐 이른바 내부 총질 뭐 이런 걸 해왔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손을 내민다고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큰 그림을 보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그럴 정도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민 손을 지금 당장은 뿌리쳤죠. 그러나 뿌리쳤느냐 안 쳤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을 바라보고 손을 내민 게 아니고 중도층을 바라보고 손을 내민 겁니다. 중도층을 바라보고 이준석, 홍준표한테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도층이 이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중도층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있는 중도층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못할 줄 알았는데 뭐 꽤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네? 라고 판단을 하면 적어도 인요한의 타겟 적중, 이건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뭐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신당을 만드네 뭐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탈당의 명분이 확 줄어듭니다. 무슨 핑계 꼬투리를 잡아야 탈당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통합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가면 나간 사람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도의 저는 정치적 감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뭐 반발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뭐 최종적으로 이준석이 뭐 탈당을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로 또 들어올지 그건 뭐 모릅니다. 그건 아마 이준석 본인도 잘 모를 거요. 본인도 지금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걸 인요한 혁신의 제안을 어떻게 당장 걷어차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번 걷어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곧 만나자고 할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럼 그거 뭐 한 번 정도는 혹시 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핑계 대고, 연속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를 거절하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준석바라고 하는 몇 사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었다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게 되면 그게 400명, 300명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바라고 하는 사람의 외곽부터 허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준석이 무슨 반발을 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튼 지금 타겟은 중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거고요. 자,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또 무서운 여러 가지의 그 포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한테 왜 놀아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천만에요. 아마 갈수록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다. 당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명단 공개하고 첫 번째 회의하고 난 이후에 그 혁신위원장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당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다. 당하고 불편해진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야 뭐 알 수가 없죠. 여하튼 현재까지는 거의 말폭탄 수준의 지금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마 갈수록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걸 바라보는 중도층 민주당 지지자는 오히려 불편이 아니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중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겠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 진영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중도를 먼저 뺏기는 것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을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방향이 맞는 거야? 응? 저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가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데 그럼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나 국민의힘 싫어, 뭐 이준석을 받아들인다고? 싫어, 그래갖고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만약 중도층에서 유입이 되면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성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런 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거야 정확하게 제가 뭐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분석적으로 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적어도 지금 타겟은 중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상황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